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대구로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제 부정맥을 예방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총 8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부정맥 전반에 대해서 이제 총 8회 강의를 진행을 했고, 이전에 1회차를 통해서 부정맥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노승현 교수님께서 이제 부정맥의 위험 신호에 대한 증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정맥 예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키 롤을 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제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인제 식습관, 운동, 그리고 술과 커피, 수면, 예, 건강 보조제 중에서 오메가3 정도로 이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제 음 인제 우선 이 생활 습관에 대한 것과 인제 심장 특히 부정맥 질환의 인제 연관성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인제 생활 습관은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어서 인제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비욘디에서 어떤 인제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들이 있나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검색창을 넣어 봐서 예를 들면 이제 수면 이렇게 넣으면 강의가 열 몇 개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신경과의 교수님들이나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통해서 인제 부정맥과 여러 생활 습관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우선은 확인을 하시고, 이게 주옥 같은 강의들은 이게 소모되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고 그러한 좋은 강의 내용들이 재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저희 VPB라고 말씀 적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VPB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심실 1회차 강의 이제 심실 말씀드렸고요. 심실 조기 수축, 영어로는 ventricular premature beat가 되는데 바이제민이는 그게 이제 두 번 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에 하나가 부정맥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인제 술이랑 커피랑 인제 흡연, 직업과 사실 거주지는 반드시 적는데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 몇 개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 주일에 한 총 2 병에서 3병 정도의 음주를 하시는 분이고 커피 2 잔을 계속 드셨습니다. 보시면 인제 부정맥, 심실 조기 수축이 나오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심전도 보시겠습니다. 1 회차 보시면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심방이 뛰고요. 심실이 뛰고요. 그다음에 심실이 회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과는 다른 파형이 보이잖아요. 이게 인제 심실이 뛰는, 심실이 원래 뛰어야 되는 것보다는 조기에 뛰기 때문에 심실이 조기 수축하는 부정맥이 나오고, 이게 한 번 정상 나왔다가 심실 조기 수축이 나왔다가 한 번 정상 나왔다가 심실 조기 수축이 나오니까 바이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제 여러 가지 탄바코라고 하는 부정맥약을 쓰고 술이랑 커피를 한번 끊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인제 이 홀터 심전도라고 2 회차 강의에서 노승현 교수님께서 충분히 잘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홀터 심전도를 해 놓고 보니까 탄바코라고 하는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이 30%나 심실 조기 수축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환자분이 증상을 계속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약으로는 안 되니까 시술을 하자."라고 인제 권고드렸어요. 심전도 인제 이건 전문가의 영역인데 여기가 인제 우심실이 되겠고요. 1 회차 강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심실에서 폐 동맥으로 올라가는 그 유출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정맥이 나오는 것으로 심전도에서 위치가 로컬라이제이션이 위치가 한정이 되어서 이제 여기를 타이팅해서 시술하자. 이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예약을 잡았는데 환자가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 약도 끊고 했는데 술이랑 담배를 끊었더니 부정맥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시술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 시술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환자분 보고 어제 그러니까 1월 14일, 1월 15일이 어제죠. 이제 어제 아침에 환자분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심전도부터 찍어보자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정상 맥박이잖아요. 한 번 나오고 여기 심전도에서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19번 정도, 20번 중에 19번 정도는 정상 맥박이 나오다가 한 번 정도만 이런 심실 조기 수축이 나오는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 술이랑 커피만 끊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이 심실 조기 수축이 큰 병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불편해가지고 시술을 하기로 했던 건데 약을 끊고도 술이랑 커피를 끊고 나니까 부정맥이 주니까 굳이 시술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술하지 말자고 이제 어제 결론을 지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또 많이 나아지고 하시면 또 술 드시니까 또 부정맥이 생겨서 다시 조만간 오시리라 생각이 추측이 되긴 하는데 이 약이나 시술만 가지고 모든 게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또 어제 있어가지고 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뭐 많은 강의들이 이렇게 침습적이거나 약에 의존해서 이제 질병을 설명하는데요.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고 이제 건강에서부터 질병의 전 단계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 건데 이게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질병에 주안점을 두고 포커싱해서 사실 보게 되는데요. 질병 가기 전에 이게 건강한 상태를 잘 지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그런 것들 특히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들을 사실 2000년대 한 중후반부터는 뭐 많은 관심을 가져와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왔고요. 결국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심장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8가지 요소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 에센스만 뽑아가지고 이제 뭐 치료 지침 비슷한 내용들을 작년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영어로 가지고 와서 좀 죄송한데 건강하게 먹고 활동 잘하고 담배 끊고 잘 자고 체중 관리 잘하고 콜레스테롤 이게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다음에 당뇨랑 고혈압 유지하는 것이 조절 잘하는 것이 키포인트다. 좀 말을 하죠.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만 잘 조절하더라도 심장 질환의 7, 80%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특히 알코올, 음주 중심으로 논문을 좀 작업을 여러 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서구에서는 사실 이 심혈관 대사병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관심의 영역이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카디오 메타볼릭 디지라고 하는데 심혈관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뭐 고지혈증뿐만이 아니라 이 대사 질환과의 결국 연결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미 확장이 됐다는 것이 이 진단명으로만 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간이 이런 진화적인 단계를 거쳐가지고 현생 인류로 최종적인 현재까지는 단계에 도달을 했을 텐데 사실은 구석기 이전의 시대에서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한 2, 3일 정도 걸어서 결국은 수렵 채집을 통해 가지고 먹을 것이 확보되기 때문에 2, 3일에 한 번 정도 확 먹고 그다음에는 쫄쫄 굶는 거죠. 그리고 많이 걷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이라는 것이 참 귀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작은 음식으로도 효과적으로 축적이 되는 내용으로 몸이 진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음식이 귀했으니까.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히 현대인 같은 경우에 많은 음식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칼로리 과다 상황인데
몸은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이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진화 역사로는 몇백만 년이니까 이런 이 칼로리 과다의 상태에 몸이 이미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대사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재 이제 되어 있고요. 이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 흔하게 이게 먹을 수가 없었나 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인제 아주 소금이 나트륨이 적은 환경에서 몸이 인제 진화가 되어 오다가 마찬가지로 18 세기 19 세기 접어들면서 아주 과도한 소금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신장병 그리고 심부전증 같은 질환들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현재 나의 몸을 만드는 것들은 나의 생활과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은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심혈관 대사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제 이게 팔레오 식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게 구석기 식단이죠. 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거친 음식 먹자는 얘기죠 뭐 거친 음식. 여기 보면 비팔레오 다이어트 현대 음식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정제되어 있는 음식들로 이렇게 아주 혈당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 보다 보니까 고인슐린 현실증 같은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인제 뭐 이 흡수율이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야채 같은 경우는 인제 프리바이오틱스나 이런 섬유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늦지만 대장 내에 그 인체에 좋은 이제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자라게 하는 환경들이 있고요. 그 장과 그런 유익균 간의 그런 크로스톡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건강에 좋은 영양들이 인제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에스더 선생님께서도 그런 건강 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도 한번 TV에서 봤는데요. 사실 그 발상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익균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몸에 더 좋은 당들이 에너지원들로 대체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팔레오 식단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부정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조금 확장시켜서 보면은 심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강의 들으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지중해식 식단이 참 좋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심장학회에서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대시라고 하는 식단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이 대시는 기본적으로는 식이를 통해 가지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식단으로서 인제 미국 국립 심폐혈액 연구소에서 인제 제시한 내용이 되겠고요.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제 1일 나트륨 섭취량을 2,300 밀리그램 이하로 줄이고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선 1,500 밀리그램 이하로 줄이고 이제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익균과 같은 것들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 그리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겠죠. 과일이나 채소, 저지방, 유제품이나 통곡물, 견과류, 생선과 같은 다양한 음식군을 섭취하도록 인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인제 뭐 소금 나트륨 2,300 그램이라고 하면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금 한 1 티스푼 정도 그리고 그거를 진간장으로 환산시켜 보면 소금 1.5 큰술 정도가 되는데 그게 나트륨 한 2,300 밀리그램 정도 되고요. 라면 한 봉지 다 먹으면 이제 하루치 다 먹는 거죠. 1,700 밀리그램. 그러니까 뭐 라면 끓일 때는 국물도 쪼끔 먹고 아예 물을 쪼끔 잡으면서 라면을 스프를 반 봉지 정도 넣어라 이게 테크닉이 되겠고 된장국은 한 2 그릇 정도 2,300 밀리그램이 김치 3 조각은 한 500 밀리그램 정도 되고요. 짜장면 한 그릇이 한 2,000 밀리그램 정도 됩니다. 요렇게 하셔 가지고 한 나트륨 2,300 밀리그램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요 정도 이하로 먹어야 되니까 좀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외식 시에는 국물 요리 인제 건더기만 좀 먹고 음식 주문할 때는 좀 싱겁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좀 방법이겠죠. 혹시라도 인제 뭐 햄버거 가게 가면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예 소금 뿌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감자칩에 감자튀김에요.
가정에서 요리할 때는 이제 소금 줄이는 대신에 허브나 마늘, 생강 같은 이제 자연 조미료 활용하고 뭐 그러다 풍미가 좋아지면 이제 소금 요구량이 떨어지니까요. 뭐 표고 같은 것도 괜찮겠고, 아 밑에 표고 얘기가 있네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나트륨 양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요. 이제 대시 식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곡물, 그다음에 야채, 유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횟수는 보시면 야채는 하루에 4-5회 정도 먹으라고 되어 있고 저지방 유제품 2-3회 정도. 그다음에 견과류 같은 경우는 한 30g 정도 권해지는데 한 일주일에 한 4-5회 정도 먹으라고 되어 있고 살코기로 되어 있는 단백질은 30에서 60g 정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에너지원으로서는 이제 통곡물이 많이 이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때는 백미보다는 현밀이 낫겠고 이제 파스타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파스타보다는 이게 통밀 파스타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칼륨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소금을 나트륨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마토나 당근, 브로콜리, 고구마 등이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과일도 물론 이제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많고 유제품에는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많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요거트나 우유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생선 같은 경우에 단백질, 비타민 B나 철 같은 것들이 많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30g 정도, 한 줌 정도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콩이나 견과류에는 이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식물성 화학물질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내 유익한 미생물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사실 많은 심장 질환이나 암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장내 미생물 총과는 관련이 높다는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폭증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타이팅되는 연구들이 되어 있으니까 요런 견과류나 야채,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뭐 슬라이드 찾아보니까 트라이더 대시 다이어트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자료 공부하다 보니까 핀란드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육은 제가 읽어 봤거든요.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사실 뭐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몸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챙기기 위해서 스스로 인제 음식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아 교육 체계 내에도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럼 정작 저는 이걸 먹느냐. 그래서 와이프한테 좀 해 달라 얘기했는데 인제 제 사모님 와이프도 인제 일을 하시니까 뭐 못 해 주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 안 돼 가지고요. 이제 인제 마트에 가 가지고 이게 그 채소가 인제 한 4,000원 정도 4,500원 정도 하거든요. 사 가지고 2통 사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이게 물에 씻으면은 녹아 버리니까 예 좀 말라져 있는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전날 저녁에 될 수 있으면 씻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고 뭐 고구마 좀 넣고 토마토 넣어 가지고 전날 제가 좀 싸서 가서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는 것보다는 실천이 참 중요한데 이제 바쁘디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챙겨 먹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몫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 생활 속에서 접근할 건가.' 사실 저 스스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요. 마트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제철 음식 먹는 게 좋겠죠. 이제 다음 인제 운동 넘어가겠습니다. 인제 부정맥에 좋은 운동은 사실 뭐 진료 보다 보면 "무슨 운동하면 좋아요?" 많이 여쭤보시죠. 이 운동 중요하죠. 근데 인제 뭐 키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인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우선 이게 심장이 건강하려면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근육 운동 중심의 무산소 운동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이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 중등도 강도가 일 주일에 최소한 150 분. 이제 인제 중등도 강도가 일 주일에 150 분이 고강도로 치면 등가가 75 이제가 되고요. 매일 한 30 분씩 5일 정도 이제 이게 유산소 운동을 중등도로 하시면 되는데 중등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자각강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개념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자각강도로 보시면 이제 중등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 중에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진공청소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주말에 힘들면 늘어져 있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일상적인 행동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서 청소라든지 뭐 창문 청소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일상생활 안 해놓고 운동만 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적었고요. 근데 고강도 같은 경우에는 운동 중 숨이 차고 대화가 어려운 정도 이런 거 하는데 저도 요즘에는 수영을 한 3달 정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저도 해야죠. 근데 그래서 최소한 중등도 강도를 걸으려고 해서 이게 간혹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걸어서 이제 전철역까지 저는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이제 운동하는 거 당연히 좋다고 하는데 분당서울대 강시혁 선생님 께서 이제 쓰신 논문 이게 참 좋은 논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매치 이거 좀 어려운 강도니까 예를 들면 이게 주당 750 매치라고 이게 750에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750 매치가 요겁니다. 중등도 강도 150분 정도 하는 게 이게 750 매치, 750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 파란색이 심장 질환이 없는 환자인데요. 아예 활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뭐 150분 정도 하게 되면은 사망률 자체가 심장 질환의 사망률 자체가 20% 정도 줄고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중등도 강도 한 150 정도 주당 해주면은 사망률이 35% 정도 줄더라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운동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특히 심장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 운동하다 보면은 장점이 뭐냐면 이 말초혈관 확장이 되니까 이게 이 앞으로 밀어내야 되는 힘이 이 말초혈관이 저항이 크면은 밀어내야 되는 힘이 많이 드니까 심장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도 두꺼워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초혈관 앞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 운동하다 보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다 보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그로 인한 심장에 대한 부담도 주니까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지질도 좋은 지질은 많이 생기고 이게 HDL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성 지방 감소하게 되고 운동하면 당연히 체중 빠지니까 체중 빠지다 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에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이게 나트륨에 그러니까 몸도 덜 붓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운동하다 보면 이게 혈관 안에도 이렇게 내피세포라고 해서 얇은 이제 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혈관 확장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운동하게 되면은 혈관 확장되는 물질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게 뭐 프리 라디칼 이런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고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자율신경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부교감 신경 이게 좀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안정이 되다 보면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있으면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주 30분씩,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주 5회 정도는 전 좀 빠른 속도로 저는 이제 뭐 몰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전철역까지 걸어가죠. 제가 이건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어떤 것들이 좋은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2023년에 발간이 된 게 있고요. 실천 현황 보니까 이게 진짜 절반도 이런 실천율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게 바쁘다 보면 사실은 어려우니까 실천하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 어떤 분은 이게 청소년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전에 그 공고 일주일 하루에 30분씩 오일 하는 거 15%에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활동하세요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해 놨어요.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이게 웹사이트 있어요. 웹사이트. 이런 운동하면 좋다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한체육회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같이 앉아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복부 운동 어떻게 하면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지 그런 강의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집에서 맨몸 운동하고 스쿼트도 하고 팔굽혀펴기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노력하는데 기본 4-5가지 정도 운동만 믹스해서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웹사이트를 충분히 이용해서 홈트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해야지 자주 할 수 있으니까 뭐 헬스장 끊어 놓고 하면 뭐 하겠어요. 안 가면. 뭐 자전거 실내 자전거 샀는데 빨래거리로 이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굳이 돈 들이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술. 술 인제 하겠습니다. 술 마셔도 되나요? 물어보시죠. 이제 술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제 이게 미국의 알코올 남용 중독 연구소에서 인제 가이드라인으로 얘기하는 게 표준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주일에 남자는 8잔 여자는 4잔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고 한 번 이제 포금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드실 때 예 한 4잔이 넘어가면은 '아 문제다. 이 여성은 3잔이 넘어가면 문제다.' 예 여기 보시면 인제 표준 한 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주잔 한 잔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맥주 한 잔이 한 잔이 그 표준잔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소주가 7잔 반이니까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마셨거든요. 그럼 소주 반 병 먹으면 미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폭음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소주 한 병 먹으면은 이거 보면은 이게 고위험 음주로 포함이 된다. 보시면은 이렇게 고위험 음주에 포함되어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20-30% 넘어갑니다 사실은. 뭐 그리고 저희 한국 사회 특징이 또 회식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고위험 음주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병 넘어가면 좋지는 않고 한 번 드실 때도 4잔 넘어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보면은 저위험 음주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와인은 괜찮지 않냐? 뭐 그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그럼 와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명한 건데 프렌치 파라독스 인제 이게 우리말로 옮기면 뭐 와인의 역설 정도 되겠는데요.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아주 센세이션한 내용이 나왔고 와인 같은 경우에 이게 인제 보시면 표준잔으로 치면은 14g 정도가 인제 한 표준잔인데 한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사망률을 줄인다. 와인 한두 잔 정도 와인 표준잔으로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인제 왜 그러느냐 와인 성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이런 알코올 같은 경우에 취하려고 하니까 알코올이 효과가 있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나 레조시놀 그다음에 탄닌과 같은 이런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인제 혈관 확장 효과도 있고 항염증 작용,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를 좋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맥주에도 사실 이런 성분이 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맥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학주보다는 이렇게 증류주보다는 인제 이렇게 와인이나 맥주와 같은 술들에서 인제 이 좋은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러면 외국 술만 그러느냐 찾아보니까 또 그건 아니고요. 인제 어떤 논문 찾아보니까 막걸리에 오디를 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디가 이게 천일평, 수원평, 대성평이라고 있는 게 이번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보통은 인제 발효 과정이 15일 정도 되고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는데 당도는 감소하더라 넣고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넣고 보니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막걸리 자체도 사실은
이게 생합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분이 좀 있는데요. 이 OD를 넣으니까 그런 좋은 성분이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전 대성평을 광고하는 건 아닌데 대성평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소주 같은 그런 보다는 와인이나 이런 생합성 주가 더 낫겠죠. 이제 적절한 그러면 음주량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최근에 저랑 고대 구로병원에 있는 강동우 교수님 저 둘이서 이제 쓴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 리뷰 저널에 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 논문이 돼서 한국말로 다 바꿔서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이제 이 역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일주일로 치면은 한 3-4잔 정도 표준 잔이 14g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소주 한 병 정도까지는 역치가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 이게 J-쉐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아예 안 드시는 분보다는 대략 한 소주 한 병 정도, 쉽게 얘기를 들면 맥주 한 병 정도, 와인 표준잔으로 한 두세 잔 정도 드시는 분이 질환이 덜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부정맥의 측면이 좀 다릅니다. 이제 제가 주목해서 이제 리뷰를 했던 내용은 심방세동이 되겠는데, 심방세동은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이게 술을 드실수록 이제 양이 증가해가지고 심방세동이 점점 늘어나니까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강동원 선생님이 좀 다른 쓴 논문들 보면은 이제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에서 고위험 음주를 하다가 저위험 음주로 술을 줄여본 그룹과 아예 이제 술을 끊은 그룹을 비교해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놓고 보니까 줄인 환자는 심방세동 발생률이 줄지가 않는데 이게 고위험 환자 아까 그 고위험 음주를 했던 환자에서 술을 끊으니까 심방세동이 발생률이 줄더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논문 저희가 하나 쓴 거는 뭐냐면 고위험 음주를 했던 환자에서 술을 줄여보니까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은 확실히 줄더라.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에서 이게 줄이니까 줄더라.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그레이 존인데요. 술을 완전히 끊으니까 도리어 질환이 느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논문의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방세동 입장에서는 술 아예 안 드시는 게 좋고 술을 고위험 환자로 드시다 보면은 아예 끊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아예 못 끊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반 병을 넘어가면 좋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주가 심장에 미치는 기전은 요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적당히 마시면은 심혈관계나 이렇게 외에는 여러 가지 기전은 좋겠고 시간이 좀 넘어가서 생략을 하겠고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에는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커피 이제 보겠습니다. 커피 이게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 커피 소비량이 이제 정말 많으니까요. 커피는 이제 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주제가 되겠고요. 커피 역사 저도 이제 드립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뭐 시작하면 책부터 사서 보기 때문에 책을 사서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제 뭐 한 10년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6세기 이디오피아 공원에서 이게 칼디가 이게 목동이거든요. 목동에 보다 보니까 양떼들이 이제 흥분해가 미쳐서 날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양들이 뭐 먹나 보니까 이게 빨간 어떤 이렇게 콩 같은 걸 먹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그걸 먹다 보니까 그거 먹고 흥분하더라. 그래서 끓여 먹었어요. 끓여 먹어 보니까 기운이 불끈불끈 솟더라. 제가 그래서 한 5년 전에 이디오피아에 봉사활동 한번 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봉사활동 하러 가서 보니까 천막 쳐놓고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돈은 이제 우리나라 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게 물에다가 커피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이렇게 숭늉처럼 마시고 있더라고요. 6세기 게 아직도 이렇게 흘러가나 그 생각 참 재밌었는데 어쨌든 이러다가 이게 문화 교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르네상스 시절에 아랍의 문화가 이제 넘어갔잖아요, 유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커피콩도 같이 넘어간 거죠. 근데 수도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 체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커피를 마셨대요. 이게 카푸치노도 이게 역사가 있거든요. 이게 카푸친이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는데 이게 갈색 옷 입었거든요.
거기서 카푸치니라고 하는 수도사들이 커피 먹다 보니까 커피만 먹다 보니까 좀 심심했는지 우유를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서 카푸치노가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카페인이 그런 접신 그 영적 체험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중추신경계에 자극이 되다 보니까 각성효과. 아침에 일어나면 잠 깨려고 커피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카페인이 뭐 장점도 있어요. 체내 대사율이 증가해서 체지방이 분해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아드레날린 분비돼서 지구력과 근력 향상도 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분비돼서 이게 기분도 개선이 되고 이제 근데 과도한 경우에는 불면증이나 이제 불안 심박수 증가가 되겠죠. 근데 커피 먹는 방식에도 이제 카페인의 영향을 미치겠고요. 이 추출 방식에 따라서 카페인의 양에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 이제 옛날에 책 읽었던 거랑 좀 참고해서 보다 보니까 저온 추출이 이제 함량이 훨씬 적어요. 네,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고온으로 이제 쥐어 짜내기 때문에 이제 드립커피에 비해서는 이게 돌려서 먹는 드립커피에 비해서는 카페인 양이 3배 정도 많다고 하고 이제 에스프레소식 같은 경우에서는 함량이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이 커피에 추출되는 이 양식 자체가 물이 접촉하는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되기, 10초에서 1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에 접촉하는 시간만큼 이제 카페인이 농도가 결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 뛰는 분들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드립 좋겠죠. 에스프레소에 연하게 해서 한 반잔 정도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양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민감도 차이도 있어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간 내에서 시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데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효소의 이제 유전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은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커피 마시면은 이렇게 잠 안 오시면 드시지 말든가 줄여서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커피 밤감기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커피 드시고 잠 안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드시는 게 낫겠죠. 한 잔 정도. 그리고 제 스승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시술 많이 하실 때는 진짜 벌컥벌컥 여러 번 드시는데 이제 좀 재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요즘에 잠이 안 오니까 아침에만 커피 한 반 잔 먹고 그다음부터는 안 먹으니까 좀 괜찮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요령껏 그렇게 드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커피가 심장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 폴리페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요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트리고넬린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심질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K발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게 영국 유전자 그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45만 명이나 이제 12.5년 추적 관찰해서 봤는데 한 잔에서 4잔 정도 드시면은 이제 부정맥도 감소를 하고 2잔에서 3잔 정도 섭취 시엔 심혈관 질환도 줄이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2-3잔 섭취 시에 감소한다. 이게 저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게 한 임팩트 팩터 한 9점 정도여서 그래도 아주 상위권 논문이어서 믿을 만한 정도 논문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최근에 논문 찾아보니까 네이처 자매지 아주 임팩트 팩터 높은 논문이 2가지 논문이 있었는데 2-3잔 정도 드시면 치매도 줄 수가 있더라. 아까 전에 그런 성분들 때문에 그런 걸 추적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사이언스인가 네이처 자매지의 또 논문의 하나가 뭐냐면 한 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으니까 한 잔에서 3잔까지는 도움이 되는데 사람마다 체질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적당히 본인 몸 생각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수면 보겠습니다. 수면 보시면은 이제 요 논문 좋아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스웨덴 쌍둥이 레지스트리 쌍둥이를 가지고 이제 연구한 게 되겠고 12,000명 심장 질환 없는 환자들 해서 봤는데 요즘에 확실히 한 8시간 정도에서 9시간 정도가 이제 심장 질환 예방하는 것으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이제 여러 논문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니까 믿을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 8시간 정도 주무시면 될 것 같고 요 논문에서 놓고 보면은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면은 14% 정도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수면하면 21% 정도
23% 정도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이게 선후 관계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좀 요거 찾다 보니까 수면이 10시간 이상 되면은 치매가 는다는 논문도 꽤 괜찮은 논문에서 하나 확인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시면 되겠고, 낮잠 같은 경우에서는 안 자는 사람 기준으로 놓고 치면은 30분 미만 정도, 0분에서 30분 미만 정도 자는 사람은, 낮잠 자는 사람은 11% 정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30분 이상 자면은 23% 증가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후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짧으니까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서 결국은 그렇게 데이터가 보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면 사이클이 이게 기본적으로 아침에 이제 좀 각성이 되다가, 한 낮잠 잘 때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점심에 졸릴 때쯤 되면 이렇게 사이클이 좀 침체가 오긴 하거든요. 졸리실 경우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뭐 자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꿈꾸면 안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꿈꿀 정도로 낮잠 주무시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불량한 수면 패턴, 저녁형 수면이나 불면증, 주간 졸림증이 있으면은 당연히 없는 사람에 비해서는 있는 사람이 심혈관 질환이 23% 정도 증가하겠고, 수면 유생법은 이게 딱 가만히 정지시켜 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fellow 할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불면증에 빠진 적이 있어서 정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서 불면증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제가 잘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하는데, 두세 시,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온수 목욕도 미온수로 하시는 게 좋고, 주무시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 이제 미온수 목욕하는 게 좋겠고요. 발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고, 우유 한 잔 정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 주무시기 전에 두세 시간 정도 전에 청색광 있는 모니터나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좋진 않겠고, 낮잠을 15분 이상 주무시면은 밤에 밤잠 안 오니까 하고, 아침에 햇볕을 보셔야지 눈에 이제 그 멜라토닌 감광하는 것들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아침 햇볕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글씨가, 제가 노안이 와서 그런지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저도 불면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줄줄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 많이 했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이 수면 장애 관련해서도 이 비욘드에 아주 좋은 이제 주옥 같은 강의가 많으니까, 저 같은 수면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가 하셨던 그 강의들, 다시 그 아까운 강의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낫겠고, 그래서 이 신경과 이게 몇십만 명 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너무 강의 잘하셨어요. 한번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이거 이제 1977년인가 뭐 그때 제 논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린란드 에스키모, 이게 이누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뭐 이누이트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그린란드가 지금 덴마크령이잖아요.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문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덴마크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 이누이트들 비교해놓고 보니까, 이게 뭐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심장 혈관 질환이 훨씬 덜 생기더래요. 덜 생기더래요. 매우 낫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보다 보니까 식사 패턴에 고등어 뭐 연어 많이 적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주식이 바다표범이고요. 거기 조사해서 놓고 보니까 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1977년에 불포화 지방산이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당뇨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 거고. 그럼 불포화 지방산 뭐냐? 그러면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체인이 붙어 있는, 3개 붙어 있는 게 중성지방이고요. 중성지방은 안 좋죠. 그러니까 뭐 라면 많이,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튀김 음식 많이 드시면은 이런 거 많이 생기니까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튀김 음식이나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또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드셔야 되겠고요. 그쵸. 이게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데, 식약처 아리아라고 하는 데서 제가 따온 거고, 왼쪽이 메틸기가 되겠고, 여기가 카르복실기가 되겠고, 이게 C가 탄소가 되겠는데, 이 탄소에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탄소 하나 보시면 이게 위에 수소에 있고, 탄소 하나에 다른 데는 이렇게 팔이 4개인데 팔이 3개만 있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결합이 2개가 있을 때 이걸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위치에서 이게 손잡고 있는 거에
그러니까 탄소의 세 번째 위치에 손잡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오메가3가 됩니다. 탄소의 네 개의 손이 다 잡고 있으면 이게 포화되어 있는데 아 그래 이게 잘 지내보자라고 얘기해서 네 개 말고 세 개 있고 아 이게 좋다. 손잡고 있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되겠죠. 이게 불포화예요. 이중결합 있다고 하는 거고 그 위치가 탄소의 세 번째 위치가 있을 때 오메가3 뭐 그렇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에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실온에선 고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은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죠. 이거 생각해 보면 실온이 체온과 비슷하잖아요. 체온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해야지 잘 되는데 고체로 존재하면은 혈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메가3 지방산 제가 말씀드렸고 EPA, DHA, 리놀레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 정지시켜서 한번 보시면 이해하시겠고 그래서 이후에 1977년 이후에 이제 1988년에 논문이 다트 연구라고 하는 거 보니까 2,000명 이상 환자들 식중독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식중독 후에 식이 요인을 분석을 해서 누가 더 오래 사나 보니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생선,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2년간 사망률이 29% 주는데 그 후부터는 요리 챙겨서 먹기 힘드니까 약재 형태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시 연구,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게 토코페롤 저희 아버지 드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준비해 보니까 99년에 토코페롤 게 보충해서 놓고 보니 보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심혈관 사망률 20% 주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 2018년 이게 NEJM이면은 정말로 그 의학에서는 최고봉이거든요. 이 논문 보니까 야, 여기서는 비타민 D3랑 복합되어 있는 걸 먹어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먹는 거 약으로 먹는 거 가지고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죽지 않더라. 그래서 현재로는 상충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시라 안 드시라 약재 형태로는 약간 좀 저도 현재 데이터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방세동에서도 보면은 이게 2g 이상 드시면은 특히 3g 이상 드시면은 거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면 그 EPA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부정맥을 더 유발시키는 거 보이니까 드셔도 1g이나 2g 정도 드셔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보통 한 알이 1g이거든요. 그리고 2g이 넘어가게 되면은 심방세동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드시는데 그 오메가3 2g 이상에서는 출혈 경향이 늘어난다고 하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3도 마찬가지로 2g이 넘어가면 출혈 경향을 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1g 정도 드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오늘 좀 강의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제 예상보다는 한 5분 늦은 시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요약드리겠습니다. 식이요법, 대시식단, 나트륨 2300mg 이하 골고루 잘 드시고 이제 힘드시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마트에서 같은 마트에서 만들어져 있는 야채 이용해서 적절할 때 씻어서 드시면 되겠고 운동 주당 150분 정도 약간 숨찰 정도 하루에 30분이 5번 쪼개서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근육 운동도 사실 주 2회 정도는 하는 게 좋으니까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굳이 PT 돈 주고 안 배우셔도 교육 자료 유튜브에 많고 그다음에 술 뇌졸중이랑 관성동맥 질환은 일주일에 반병 정도 심방세동은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드셔도 반병 예 진짜로 그렇고요. 그리고 시술해서 완치되고 나면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이제 술 다시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커피 한 잔에서 세 잔까지는 괜찮은데 사람마다 유전적인 성격이 다르니까 사람 본인 몸 살펴가면서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고 수면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수면하시는 게 좋겠고 예 그것도 적절하게 시간에 맞춰서 하고 TV 빨리 끄시고 불 끄시고 수면 환경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오메가3 풍부한 음식을 권고를 하는데 1g이나 2g 정도 넘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게 낫겠고 될 수 있으면은 고등어 같은 것들 연어 같은 거 드시는 게 좋겠고요. 참치에도 오메가3가 많긴 하는데 이게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좀 고등 생선 같은 경우에서는
수은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너무 먹는 건 좋지 않는가 그런 데이터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다 드렸는데 끝이 없고요. 사실은 요건 시작이시고 이 주것 같은 다른 저명하신 교수님들의 강의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이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을 제 생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 한 3달 좀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계단 걸어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예. 한 처음에 하다 보면 5층 올라가기도 다시 힘들던데 최근 10 층까지 안 쉬고 그래도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주어져 있을까요? 예. 예예. 질문이 좀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두 질문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남왕께서 몇 달 전에 검진 때 심장 초음파를 하셨는데 심장에 구멍이 있고 역류한다고 했는데 잘 살았으면 하는데 제가 50 대긴 하지만 아이가 어린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가슴이 아프다. 큰 병원 가서 다시 가 봐야 할까요? 구멍이 있는 거 잘 몰랐다. 우선은 인제 심장에 구멍의 위치가 되게 다른데요. 이제 피 역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특히 우심실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 치료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있는 걸로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들었으니까 우선은 외국에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게 애매하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우심실의 지금 기능과 크기 어떻게 되는지 그 정보가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A 같은 경우에서는 그 유전이 잘 되지는 않으니까 우선은 청진이라도 해 달라고 하세요, 외국 사시면. 청진하다 보면은 거기 구멍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슥슥 새는 소리 잘 들리거든요. 굳이 초음파 안 해도 그걸로 많은 부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청진하면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들린다고 하면은 한국에 오셔서 해도 되겠죠. 아마 외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진, 특히 혹시라도 동남아 사시면 이런 역류하는 사람들 더 많으니까 청진 해 달라고 꼭 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빨리 뛰어서 귀에까지 소리 들릴 정도인데 응급실 가면 가라앉아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홀터 검사해 보면 조기 수축 정도만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우선은 인제 그 맥박수 같은 경우는 150 회가 기준이 좀 인제 치료를 요하는 부정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홀터 검사해 보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워치 하나 사셔 가지고요. 워치에서 120 회, 130 회가 넘어가는지를 가지고 우선은 부정맥 하시는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 있는 그 부정맥 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치가 차라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질문이 좀 여러 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많이 못 남겨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1 회차인가 어디 강의 들으니까 이렇게 그 댓글 잘 안 했다고 섭섭해하시는 또 구독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히나 강의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남겨 드렸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댓글 하셔서 궁금증 많이 해소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긴 1 시간 동안 인제 강의 들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4 시에도 제가 심방 관련된 질환 강의가 있으시니까 다음 주에 또 4 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